11월 22일 토요일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르바 금액을 올려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중승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2배 업으로 금액을 높여서 가져가 볼 예정이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 숫자도 많고 이 좋아 보이는 경기도 9경기 중에 한 7경기 정도는 좋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게다가 최근에 또 이 네이버 카페라든지 멤버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어제 느바 같은 경우에 올랜도 승, 빌라 마인 승, 세란 오버까지 1, 2, 3순위가 싸그리 들어왔고요. 그리고 항상 네이버 카페에서 말씀드리는 유출픽도 이번 주에 오늘 아침에는 올랜도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1순위를 추천드리면서 들어왔었고, 이 유출픽이라는 게 공짜로 제가 라이브에서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5승 2패입니다. 뭐 1.2배 개똥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웬만하면은 1.5배 이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네이버 카페 라이브 유출픽이 워낙 지금 한 달 연속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이러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 7시쯤에 한 7시 20분쯤에 제가 또 느바 라이브에서 결장자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는 이러한 전체 주력 자료와 그리고 경기 추천 순위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더보기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총 9경기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한번 제가 또 9경기 중에 8경기 정도 맞출 수 있는, 거의 우리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지금부터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따봉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클블 대 인디애나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클블은 직전 홈에서 휴스턴 상대로 104대 114로 패배했었죠. 메릴이 결정하면서 3점 생산성에서는 약화를 가져왔었고요. 게다가 휴스턴의 수비 상대로 인사이드에서 밀리면서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메릴 결장에다가 갈란드도 알렌도 다 GT기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뭐 무조건 클블이 무지성으로 이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홈에서 샬럿 상대로 127대 118로 승리를 따냈고요. 메서린이 복귀하면서 인디의 공격 생산성은 향상되었고, 여전히 인사이드는 아쉽긴 합니다만은 네마드, 셰퍼드, 맥코넬, 시아캄, 메서린 이 10점을 넘게 넣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5명이나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공격력 자체는 괜찮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물론 인디애나가 이 할리버튼이 뛰던 시절에는 클빌 상대로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리버튼과 이 터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이 트윈타워의 고전할 알렌과 모블리 트윈타워의 고전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좀 승패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13.5점이라는 기준점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기준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클블이 이기더라도 인디애나의 헐거운 인사이드를 통해서 편하게 득점할 것이고, 인디 같은 경우에도 메서린까지 복귀하면서 개인적인 득점으로 충분히 한 240점 정도는 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클빌 승 정도 그리고 오버 정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 대 브루클린 네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홈에서 치르는 리벤지 매치업이고요. 11월 19일 당시에 브루클린 홈에서 99대 113으로 보스턴이 승리를 가져갔던 매치업입니다. 뭐 물론 그 당시에 보스턴이 결과는 마인을 해줬습니다만은 4쿼터에 보스턴이 격차를 벌리면서 거둔 마인이었고 3쿼터까지는 접전이었기 때문에 뭐 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무지성으로 이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물론 보스턴이 올 시즌 홈에서는 좋은 득점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로스터로 15.5점이라는 기준점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고요. 차라리 15.5점이라면 브루클린 프렌 쪽이 조금 더 끌리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보스턴이 홈에서 증가하는 득점력과 그리고 브루클린의 수비를 고려해 본다면 222.5 정도에서는 오버사이즈가 뜰만한 경기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브루클린 프렌 오버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 대 워싱턴 위저즈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토는 직전 경기 필라 원정에서 112대 1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5연승 중인데다가 주전 5명 모두 10점 이상을 편하게 넘겨줄 수 있는 자원들이라는 게 토론토의 강점이죠. 게다가 오늘 경기는 상대가 수비가 약한 워싱턴 상대라면은 더욱더 토론토가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워싱턴은 지난 미네 원정에서 추격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접전 끝에 120대 109로 패배했었고요. 어느덧 12연패 중에다가 직전 경기 추격을 했습니다만 결국 인사이드에서 밀리면서 수비력에서 밀리면서 패배했기 때문에 워싱턴은 계속 연패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토론토 치고는 13.5점이라면 매우 높은 기준점이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12연패 중인 워싱턴과 현재 워싱턴의 개개인이 잉그램, 베럿, 반츠, 퍼들 이런 친구들을 개인 기량으로 뚫어내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13.5점이라고 하더라도 토론토 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 불스 대 마이애미 히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는 직전 포틀 원정에서 121대 122로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었죠. 20점 차까지 벌어진 게임을 역전까지 허용했습니다만은 부세비치의 위닝 3점으로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기디 복귀 이후에는 확실히 공격력은 어느 정도 준수한 상황이고 어쨌든 수비력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부세비치, 부젤리스 그리고 벤치에서 화이트까지 득점력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은 있는 시카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직전 골스 상대로 홈 경기에서 110대 96으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전체적인 야투율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집니다만은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편입니다만은 많은 아데바요 복귀로 찐득한 경기를 펼쳤었고 파울도 중심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오늘 경기 어쨌든 마이애미가 최근 템포가 빠른 팀이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 템포가 빠른 팀이고 공격력에서도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249.5점이라는 이번 시즌 가장 높은 기준점이 잡혔는데 사실 이 기준점은 한 쿼터만 놀면은 언더가 뜨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언어버는 버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차라리 아데바요가 복귀한 마이애미가 수비적으로는 더 안정성이 시카고보다 나아 보이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역배라면 마이애미 역배,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 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댈러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닉스 상대로 111대 113으로 결국 패배했었죠. 기대 이상의 접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빈공 때문에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뉴올리언스 상대로 유기적인 공격을 펼쳐야 하는데 현재 라인업으로는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홈에서 덴버 상대로 118대 125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덴버 상대로 끈적하게 비비는 경기를 연출했었고요. 7연패 중이긴 합니다만은 킨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트머상, 자이언을 필두로 공격력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력만 고려해 본다면 뉴올이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1월 6일 댈러스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도 99대 101로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3.5점 정도의 기준점에서는 뉴올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232.5점 댈러스의 템포는 빠르지만 공격력에서 효율이 없는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언더사이즈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 선즈 대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피닉스는 직전 경기 포틀 원정에서도 110대 127로 승리하면서 최근 8승 2패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알렌과 그린이 부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독이 부커를 중심으로 공격 플랜을 잘 짜면서 홈에서는 평균 120점 가까이 득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20대 109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랜들 고베어 중심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이 좋은 상황이고 벤치에서는 리드 콘리가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늘 경기 피닉스가 홈에서 얼마나 많은 3점을 넣으면서 이 높이적인, 이 사이즈적인 약세를 극복하냐가 관건인데 미네소타가 유독 피닉스 상대로 리그 8연승을 거둘 만큼 매우 강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양팀 모두 접전 끝에 미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네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득점력은 괜찮은 대신에 수비력에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네슨 그리고 3.5점 굳이 가져가지 말고 그냥 미네슨과 함께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 대 덴버 너게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스턴은 직전 클벨 원정에서 104대 114로 승리하면서 리그 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생군 듀란트의 조합은 경기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빅라인업은 수비가 견고하게 빅라인업으로 수비를 견고하게 만들면서 휴스턴은 압도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버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뉴올리언스 원정에서 118대 120으로 승리하면서 현재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스트로더, 브라운이 빠지면서 벤치 자원에서의 아쉬움은 증가한 상황이고 어쨌든 듀란트와 생군 조합을 요키치 혼자서 제어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휴스턴의 자바리 스미스의 출전을 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기세와 휴스턴의 홈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양팀 생각보다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235.5점 정도의 기준점이라면 저는 언더 사이즈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유타 재즈 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타는 직전 날 원정에서 140대 126으로 패배했었죠. 결국 수비가 문제였습니다만은 공격력만큼은 최근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기세를 이어갔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세크 상대로 113대 99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다만 3점 야투에서 아쉬움을 보이면서 핸디 마행까지는 못했던 지난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16.5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기준점을 부여받았는데 유타의 3점이 홈에서 조금만 들어간다면 프렌 정도는 가능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6.5점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클 마인보다는 유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포틀랜드 트레블레이저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마이애미 원정에서 110대 96으로 패배했었고요. 결국 이 백투백 원정으로 인해서 주전 자원들이 다 빠지면서 직전 경기 초반에는 비볐습니다만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빠졌고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21대 122로 패배했었고 가비치 게임을 역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위닝 3점을 부세비치한테 맞으면서 결국 4연패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루가 빠지면서 공수 모두 균열이 생긴 모습인데 오늘 경기에는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번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미 10월 25일 포틀랜드 홈에서 이 139대 119로 포틀랜드가 승리를 가져갔었고 물론 당시에는 주루 샤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주축은 아브디아였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경기 쿠밍가가 없는 골든스테이트는 포틀랜드 상대로 사이즈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포틀 프렌 쪽으로 7.5점이라면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포틀 프렌 쪽으로 보고 싶은 경기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포틀랜드의 지금 조금 아쉬운 수비력을 고려해 본다면 오버사이즈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정도로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 느바 9경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좋은 경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9경기 중에서 2경기를 조합해서 몰빵으로 좀 금액을 올려서 야무지게 먹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자료들 보실 수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기 때문에 또 축구 경기들 몇 개 섞어가지고 야무지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